네, 안녕하세요. 트리스포터 채널의 성진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카메라를 받아들게 되면 굉장히 신나고 설레죠. 저도 언제나 새로운 카메라를 매번 지르면서 매번 설레는 쪽인데요. 이번에 소니에서 또 핫한 카메라가 나와서 저도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보였습니다. 바로 알파 7C입니다. 되게 핫하더라고요. 알파 7 S3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카메라 때문에도 지금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가 달아 있다고 해야 되나? 진짜 물건 구하기가 힘들어서 되게 힘들게 구하고 정말 웃돈이 붙을 정도로 정말로 핫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가 나오기가 무섭게 알파 7C라고 하는 또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들어서 저도 꽤나 관심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리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업체 쪽에서도 좀 이런 부탁이 들어오곤 해요. 카메라 좀 예전 카메라 말고 좀 최신 카메라로 바꿔고 리뷰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알파 7 R2를 또 어떻게 또 친형이 쓰고 있어서 간간히 빌려서 리뷰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는 했었는데 알파 7 R2는 조금 이제 연식이 됐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나 봐요. 그래서 좀 최신 기종으로 좀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최신 기종의 기준이 뭔가요? 라고 좀 여쭤봤는데 알파 7 R4 혹은 뭐 A7 마크 3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래도 리뷰를 하자면 최신 카메라가 최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7C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한 이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옆에 있어요. 짠, 짠. 아이고. 제 얼굴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알파 7C는 네, 내돈내산이 맞고요. 이 렌즈들을 리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밥그릇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뷰파인더도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그립감도 신경이 쓰이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슬슬 들려오는 알파 7C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들로 언급되는 부분들이 저도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던 부분들이기는 하나 또 장점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 특히 동영상 기능에서 리얼 트래킹이 이제 적용이 돼서 눈 인식까지 확실하게 잘 되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1인 미디어다 보니까 지금도 혼자서 카메라를 걸어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최우선으로 인식을 해줘야 또 혼자서 마음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 걸려있는 EOS R6를 들고서 촬영을 하는 현장에서는 제 모습을 스케치를 하는 영상으로 아마 이 카메라가 계속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요 RX0 마크 2라고 하는 요 조그만 1인치 캠코더라는 저는 캠코더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영상만 찍으니까 이 카메라가 해주던 역할을 이제 이 아이가 대신 해줄 거예요. 그래도 1인치 센서 치고는 굉장히 좋은 화질과 또 좋은 렌즈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동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심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해가 좀 센 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DR이라고 하죠.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어쩔 수 없이 약한 부분 때문에도 좀 날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동영상에서 가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 왔는데 이 카메라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카메라라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카메라를 가져왔으니까 좀 더 사용을 해보면서 나중에 또 리뷰도 만들 예정이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박스 한번 까보도록 하죠. 네, 그럼 까볼게요. 정품 제품은 보통 이렇게 스티커가 한국 정식 제품이라고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버 색상하고 블랙 색상이 있어서 어디 있었지?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이 색상을
알 수 있는 그 표시가 있으니까 블랙인지 실버인지 잘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샵에서 구매를 하면 잘 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러면 실을 까보죠. 살살. 된 건가? 됐다. 칼은 위험하니까. 들어. 짠. 정품 등록하고 혜택 받자고 뭐가 있는데, 이 정품 등록 지금 하게 되면 언제까지였지? 12월 며칠까지인가? 정품 등록하면 배터리나 가방이나 뭐 블루투스 그립이나 뭐 그런 것 중에 받을 수 있다고요. 저도 받을 건데, 저는 여기 옆에 요 RX 제로 마크 2랑 함께 사용을 할 블루투스 그립을 받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뭘 받을지 생각을 하려고요. 일단 가이드북. 저 개인적으로 이쪽이 가이드북 좋아하는데, 가이드북 안에 사진들이 이쁜 사진들이 많아갖고 항상 칭찬을 하거든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보증서, 그리고 다른 종이 쪼가리들, 설명서가 참고 설명서가 뭔가 대단한 게 있지는 않네요, 그죠? 일단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스트랩. 저는 사실 스트랩이 조금 더 넓은 게 좋아요. 폭이 넓은 게 좋은데,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어떤 카메라들도 다 거의 다 이렇게 스트랩이 좀 얄쌍한 걸 넣어놔요. 요즘에 그 렌즈 무게도 엄청 무거운데, 그래서 저는 스트랩을 사실 잘 안 써요. 사실 걸리적거리는 게 제일 싫어서 안 쓰는 쪽이긴 한데, 일단 이거는 AC 전원 어댑터, 뭐 USB 연결해가지고 A 타입인데 연결해가지고 전원을 바디에 바로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케이블도 없는 거 아니야? 케이블도 없네. 근데 이게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니의 풀프레임 바디 중에서는 엔트리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충전기가 없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충전하는 케이블도 없는 거는 몰랐네요. 일단 뭐 안 주는 걸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거는 FZ100 배터리. 이게 A7R2 때부터인가요? R2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 그러죠? 이걸로 바뀌었는데 용량이 꽤 크고 뭐랄까 사용 기간이 꽤 깁니다. 이번 알파 7C에서도 몇 컷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400컷, 500컷은 충분히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00컷도 잘 관리하면 1000컷도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거 빼놓고, 일단 제일 중요한 역시 그렇지. 일단 조금 이따 볼게요. 그렇지. 카메라를 파는데 전원선을 안 줄 리가 없지. 제가 오해했습니다. 소니 죄송해요. 그럴 리 없죠, 그죠? 전원선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요거에 꽂아서 충전을 하면 돼요. 데이터 전송할 때도 사용을 하라고 나온 거겠죠.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있습니다. USB 타입 A 타입이고 3.0일 것 같아요. 한쪽은 USB C 타입, 한쪽은 C 타입, 한쪽은 A 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따가 충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넣어놓고, 진짜 미안해요 소니. 오해할 뻔했잖아. 이렇게 일단 집어넣고 들어오면 이제 카메라를 빼보겠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어떤 느낌이냐면, 비누 있잖아요. 그 빨래비누 왜 좀 크고 두툼하고 좀 그거랑 비슷한 사이즈 같아요. 사실 외관이 조금 이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도 이거 선택을 했거든요. 저도 알파 7
마크 3하고 이거하고 둘 중에 뭘 사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유튜버 분들 많은 분들 영상 찾아다니면서 다 꼼꼼하게 찾아봤는데, 아, 결국에는 생긴 거에 졌습니다. 작고 이쁜 걸로. 이게 지금 포커스가 잘 맞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정면, 그리고 윗면, 후면, 그리고 옆면, 네, 하단, 네, 이렇게 있죠. 일단은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캡을 열면 센서가 짜잔, 예, 풀프레임 센서가 이렇게 바로 보이죠.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위쪽에 뷰파인더가 이 후면 옆쪽으로 빠지면서 위쪽에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 그 뷰파인더 부분이 없어졌어요.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 라인을 좋아하는 쪽인데, 없어지면 섭섭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들고 보니까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쁜 것 같고, 그리고 저 솔직히 스위블 액정, 이거 얘는 스위블 액정이잖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스위블 액정을 아주 100%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얘가 스위블 액정을 달고 나와서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도 스위블 액정을 보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제가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화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화면을 보게 될 때 약간 시선이 사선, 그러니까 그 찍힌 영상 안에서는 약간 사지처럼 옆을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조금 시선이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영상을 꽤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약간 플립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좀 납작하게 위쪽에 뷰파인더가 없으면 플립으로 올라오는 형태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셀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앵글 잡을 때 되게 매력적인 그런 액정이니까 일단 박수를 전합니다, 소니. 예. 그리고 이제 뷰파인더가 빠진 쪽에 이제 하슈가 있고, 이쪽으로 뭐 스트로브도 올리고 성조기도 올리고 마이크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릴 수 있겠죠. 하긴 마이크 같은 거 올렸을 때는 이 플립으로 올라가면 사실 가리게 되니까 그거는 확실히 스위블이 장점이긴 합니다. 위쪽에 다른 창은 없어요. 그 모드 다이얼 있고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녹화를 위한 빨간색 버튼이 있고, 셔터 있고, 전원 버튼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메뉴 버튼이 위쪽으로 올라갔고, 저반 센서는 이제 파인더 옆에 쪽에 자리하고 있고, 시도 조절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AF1, AF를 맞추기 위한 그 펑션 버튼, 그 다음에 후면 다이얼, 안쪽에 동그란 버튼 하나 더 있고, 재생 버튼, 쓰레기통 버튼, 그리고 이제 후면 위쪽 상단 다이얼 이렇게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나 전면부에 다이얼이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통 이제 셔터 스피드, 조리개, 뭐 감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할당을 해갖고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워요. 그 뭐랄까, 조리개 우선이라던가 뭐 셔터 우선이라던가 좀 반자동 모드를 좀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촬영을 99.9% 정도 매뉴얼로만 촬영을 하는 쪽이어가지고 이게 다이얼이 그래도 다른 버튼들은 사실 없어져도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이 카메라를 말씀하실 때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C1, C2, C3 같은 진짜로 기타 알파 7 마크 3까지도 그 커스텀 버튼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7개인가 8개인가? 사실 소니 카메라를 다룬 지가 조금 돼가지고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빠지고 이게 아마 한 3개인가 4개인가로 줄어서 조금 전문가가 쓰기에는 조금 아쉬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좀 이거를 사용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거가 아니라 카메라를 사용할 때 사실 좀 세팅은 어느 정도 잡혀놓고 있으면 콜하지 않고 거의 카메라 본연의 세팅만 손에서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촬영을 보통 끝내요. 이게 너무 예전 카메라를 쓰던 버릇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앞쪽 다이얼이 빠진 거가 조금 더 저에게는 타격이에요.
그런데 형 이거 왜 샀어? 저거 알파 7 갖고 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지는 장점이 있으니까 샀겠죠. 일단은 작고 가볍다. 가볍다. 일단 500g, 500g이라는 무게. 500g이라는 무게면 제가 아까 RF 85mm FE IS STM 렌즈, 매크로 렌즈를 그 언박싱 영상을 찍었는데 걔가 무게가 500g이에요. 근데 얘가 500g이래요. 와, 렌즈하고 카메라하고 무게가 똑같아. 그것도 렌즈가 나름 가벼운 무게인데 이거 되게 괜찮은 거죠. 짐벌에 올렸을 때도 무게 제한이 확실히 줄어들고 물론 이게 앞에 달리는 렌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벼운 렌즈를 달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장점이고 그리고 저 약간 남들하고 다르게 남들과는 똑같지 않게 이런 거 조금 잘 살배 못합니다. 예, 약간 변태스러운 게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도 남들 다 쓰게 되겠죠 이 카메라. 물론 인기가 많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안 쓰는 카메라니까 조금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조금 소유욕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SD 카드 하나만 들어가는 UHS 타입 2 타입이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 슬롯 하나인데 저는 SD 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싸니까요. SD 카드 UHS 1을 쓰던 2를 쓰던 뭐 그래도 어떤 카드들보다도 가격이 싸죠. 그리고 UHS 1도 어느 정도 꽂아주면 4K 30프레임의 영상을 찍는 데는 아마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꽤 쓸만한 가성비가 좋은 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 설명하시던데 메모리 카드가 보통은 배터리부에 있다가 이게 요번에는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좀 거리를 떨어짐으로 인해서 발열이 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분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용을 해보면서 그 부분은 얼마나 효과적인 부분인지 조금 만끽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Z100이 들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얘가 아마 세로 그립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굉장히 작은 게 모토라고 생각해서 나온 카메라여서 세로 그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전 세로 그립이 있어도 사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커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립 부분에 대한 완충은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카메라를 사기 전에 액세서리가 좀 지원하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글도 적었었고 그랬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금 정식 발매가 되는 소니 액세서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밑에 쪽에 그립을 완충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완충하기 위해서는 뭐 스몰 리그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는 케이지를 써라던가 뭐 아니면 뭐 림즈 케이스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이제 케이스를 써가지고 그 그립 부분을 좀 완충을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이 있었는데 일단 손에 잡아본 느낌은 저는 솔직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요거예요. 이거 달랑달랑 거리는 거. 긁힐 것 같아. 저는 이거 뗄 수 있나? 뗄 수 있으면 떼고 싶은데 아무튼 지금 손에 쥐어본 느낌은 일단은 렌즈가 앞에 달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걸리는 부분이 딱 이 정도라서 근데 이제 앞에 무거운 무게의 렌즈가 달리면 분명히 그립부가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 부분이 좀 아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에 이쪽에서 잡히는 느낌도 그렇게 완전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조그만 카메라를 사용하시면서 컴팩트하게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크게 다름을 느끼지 못하실 것 같은데 최하 알파 7 마크 3 정도의 그런 카메라를 써오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립 부분에서 분명히 약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그립의 깊이 자체가 그렇게 얕지는 않아서 손에 걸리는 느낌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바디 자체의 강성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쁘면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쁘니까. 예, 저는 솔직히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조금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케이지라던가 이런 부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좀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좀 완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요 최근에 농구 영상 같은 거 브이로그 영상도 찍고 하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이 RX 제로 마크 2한테 좀 맡기고서 예, 포커스를 맞추고
얘한테 맡기고서 요즘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화질이 되게 좋아요. 1인치짜리 센서인데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손떨방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리고 AF도 AFS밖에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AFC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얼굴을 놓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되게 화질이 출중하기 때문에 되게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물론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지만 그래도 비교적 작은 사이즈로 이제 조그마한 렌즈를 물려주면 꽤 활용을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하는 역할의 일부분을 얘가 좀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EOS R6, 이 카메라가 해주던 영역 말고 그냥 쟤를 들고 촬영을 할 때 저를 스케치를 할 만한 카메라가 필요한데, 사실 얘로는 그 아웃포커싱이라든가 느낌 자체가 조금 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센서 큰 AFS-C 크롭 센서일지라도 좀 하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르게 됐으니까 일단 이 카메라를 잘 활용을 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잘 써보자고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언박싱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탑론 렌즈들을 이 알파7C와 붙였을 때 얼마나 사용감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계속 영상과 사진을 만들어 볼 예정이어가지고 그것도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올릴 테니까, 혹시 그 탑론 렌즈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상세하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영상 마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